안녕하십니까. 중국 역사상에서 사상가로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꼽는다면 공자를 들 수가 있겠고, 역사가로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사마천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. 사마천은 서기 전 145년 또는 135년 출생이라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. 어쨌든 공자보다는 한 350년 뒤에 태어난 인물입니다. 한나라 유방이 한나라를 세운 지 100년 정도 지나서 한무제라고 하는 영웅이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흉노와 싸워서 이기고 동쪽으로 우리 고조선을 침략하고 남쪽으로 지금의 그 베트남 그 월을 침략하고, 그래서 조그만 하던 중국 땅을 강역을 넓혀 가지고 중원의 왕자로서의 위치를 굳혔습니다. 그 시기에 태어난 인물이 바로 사마천입니다. 사마천과 한무제는 동시대에 태어났는데 이 둘 사이에는 악연이 있습니다. 그때 당시에 이릉이라고 한 장군이 흉노를 치러 갔다가 이제 중과부적으로 항복을 하게 됐는데, 한무제가 그것을 아주 치욕스럽게 여겨가지고 그 가족을 멸족을 시키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.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 이릉에 대해서 일체 구명운동을 하지 못하도록, 이릉에 대해서 더 이상 중언부언하게 되면은 처형을 하겠다고 그렇게 엄명을 내렸습니다. 그러니까 이릉에 대한 감정이 얼마나 나빴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? 그런데 사마천이 그 명을 거역하고 이릉은 부득이해서 중과부적으로 임시로 항복을 한 것이지 실제 흉노에게 진심으로 항복한 게 아니다. 반드시 기회가 되면 다시 흉노를 정벌하는 그런 계획을 아마도 꾸미고 있을 것이다. 이런 식으로 바른 말을 했는데, 한무제가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는데 사마천이 그 명을 어기고 바른 말을 하니까 무망죄로 속일무 속일망, 이제 황제를 무망한 죄에 걸리게 되었습니다. 고대 사회에서는 황제를 무망하면, 황제를 속이면 참형에 처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사형을 받게 됐는데, 만일에 사형을 면하려면
그 속전이라고 해서 지금도 한국에도 그 보석금을 내고 석방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, 이거와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그 돈을 내면 사형을 한 단계 감해서 이제 궁형으로 대체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궁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남자의 생식기를 제거하는 건데, 그게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남자가 생식기를 제거하고 산다는 것은 그 죽어도 살아도 죽은 목숨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대개 그런 사형을 받게 되면 뭐 일반 노예나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냥 다 죽었지, 거기서 뭐 감면해 가지고 궁형을 받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사마천은 그때 사형을 받지 않고 궁형으로 그 형을 감면해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. 그 이유는 그때 사마천이 그 한나라의 역사를 이제 비롯해서 그 이전에 3000년 중국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,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, 그러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궁형으로 감면을 요구한 게 아니라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궁형으로 감면해 가지고 그 생명을 유지했습니다. 그래서 그 뒤에 14년이라고 하는 각고의 세월을 통해서 오늘 전하는 사마천 사기라고 하는 이 책을 완성하게 됩니다. 그 역사상에서 보면 주 문왕이 그 주에게 붙잡혀서 유리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역을 연구해서 오늘날 전하는 그 주역을 완성했다고 합니다. 또 역사상에 그런 예가 많지요. 구런이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초나라에 구런이가 이소라고 하는 유명한 명작을 남겼는데, 그게 왕으로부터, 초효왕으로부터 추방을 당해 가지고 그때 이제 쓴 책입니다. 손빈이 그 위대한 병서를 남겼는데, 그것은 그 슬개골을 자르는 그런 형벌을 당한 뒤에 그 병법을 쓰게 된 것입니다. 그리고 한비자가 그 오늘날 유명한 한비자라고 하는 그 법가의 유명한 책이 있는데, 거기에 그 고분이라든지 설란이라든지 이런 명작들이 있습니다. 그게 진나라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작품들입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추사체를 완성한 것은, 추사가 제주도에서 10년 동안 귀양살이 할 때 거기서 추사체가 완성된 것입니다. 그리고 정다산이 강진에서 18년 동안 귀양살이 하면서 다산학이 완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. 그러니까 이 사마천 사기도 아마도 그런 궁형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이런
명작을 완성할 수가 있었을까? 사마천이 사기를 쓴 이후에 사기를 능가하는 걸작을 쓴 사람이 없습니다. 이런 걸작을 역사상에 남기기까지는 그런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작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보통 사마천을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중국 정사 25사를 들 때 맨 먼저 치는 것이 사마천 사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역사학의 아버지죠. 그런데 중국 근대사에 그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죠. 양계초라고. 그 양계초는 사마천 사기를 뭐라고 평가했느냐면 사마천 사기는 중국 역사의 조물주다,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 아버지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거 아닙니까? 조물주는 바로 하느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사마천 이후에 중국의 그 수천 년 역사 동안 많은 사람이 책을 쓰고 기록을 남겼는데, 그런 역사는 결국에 누가 만들었느냐? 결국에 사마천에 의해서 중국 역사가 만들어졌다.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게 하느님 아닙니까? 조물주 아닙니까? 그런데 사마천은 중국 역사의 조물주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중국 역사는 사마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. 그런데 지난번에 그 공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중국 역사상의 동이계와 서화계, 동쪽의 이족과 서쪽의 화족이 있었는데, 이 존화양의를 통해서 화하족의 문화를 높이고 동이족을 배척한 것이 공자의 역사관이었다 그랬죠. 그런데 이 공자의 그 춘추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살았던 노나라 당시 242년 동안의 역사만 쓴 것이기 때문에 한정되지요. 지역적으로, 시간적으로 한정된다 이거야. 그런데 사마천의 사기는 자기가 태어났던 한무제 시대로부터 그 이전의 3000년 동안의 역사, 황제, 화하족의 시조 황제로부터 한무제 시대, 사마천 자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3000년 동안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.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동이족과 화하족이 있는데, 이 두 민족이 중국 역사 무대에서 동이족이 주연을 하기도 하고 또 화하족이 주연을 하기도 하고, 이렇게 하면서 중국 역사를 이끌어 왔는데, 사마천이 사기를 쓰면서 중국 역사의 주연을 화하족으로 만들고 동이족을 조연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. 그러니까 중국 자기 시대부터, 한무제 시대부터 그 이전 황제 시대까지의
3,000년 동안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그 3,000년 동안의 역사의 주역은 화족이고 동이족은 조연이었다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중국 역사를 정리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주연과 조연이 뒤바뀌었다고 할 수 있죠. 그런데 그동안 분명히 황제 이전에 복희씨가 있었고 또 오제가 전부 그 황제의 후손이라고 뭐 전욱, 제곡, 제요, 제순, 요순, 전욱, 제곡이 다 황제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또 하은주가 다 그 황제의 후손이라고 그러니까 오제, 삼왕이 다 황제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동안 이 오제, 삼왕이 모두 황제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. 그러니까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왜 조작을 했는지 구체적인 논리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이 고도의 기술자들은 가령 뭐 어떤 그 제품을 하나 만든다고 할 때 남의 그 물건을 갖다가 이쪽에 써먹는데 그거를 감쪽같이 남이 알아보지 못하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짝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주 고도로 잘하는 사람은 이게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짝퉁인지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제품도 만들잖아요. 그런데 이 아마 고도의 기술자들은 그거를 이 남이 개발해 놓은 그 상품을 갖다 도용해도 그것을 그 이상의 그것을 도용한 그 기술자 이상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그걸 색출해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. 근데 뭐 역사 영역뿐만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뭐 기술상에서나 역사상에서나 문화상에서나 이런 일은 인류 역사가 있는 한 벌어집니다. 요새도 이제 뭐 그 백신 기술과 관련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 기술을 뭐 도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대사관을 폐쇄하는 문제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중국 측에서는 또 전혀 그게 아니라고 반박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 기술을 도용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잖아요.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거를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 그것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사마천 이후에 2000년 동안
어디서 무엇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. 그런데 제가 최근에 사마천 사기에서 어떤 부분이 조작이 됐느냐, 그것을 제가 밝혀냈습니다. 물론 이것이 저의 관점이고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견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저는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세계의 학자, 중국 학자든 한국 학자든 일본 학자든 제가 제시하는 이 이론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면 반론을 제시해 주시고, 또 그것이 정당하다면 저는 그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.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자면 이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 가지고 그 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. 그런데 이게 무슨 여기저기서 조작을 하고 왜곡한 게 아니고 첫 단추가 있습니다. 물꼬가 있습니다. 거기에서 물꼬를 틀어놨어요. 그러니까 그 물꼬가 어디냐, 첫 단추가 어디냐, 그것만 찾으면 이제 역사 왜곡의, 역사 조작의 진상을 밝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글자를 많은 내용을 왜곡하지도 않았습니다. 단 글자 한자를 바꾸었습니다. 글자 한자를 바꾸어서 조연이었던 화하족을 주연으로, 주연이었던 동이족을 조연으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. 다음 시간에 다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